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비트코인 좋습니다. 맞는데요. 이것보다는 땡땡 코인의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조금 가격대가 주춤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알트코인 전반이 좀 이렇게 그냥 시들시들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크립토 퀀트의 대표가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성장을 보려면 해시레이트를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시레이트는 쉽게 말한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을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경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경쟁적으로 하면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한파가 닥쳤다고 합니다. 뭐 영하 50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 추위입니다. 미국에 지금 예전에는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텍사스에 그 채굴 운영하는 그 공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해시레이트가 최근에 25% 하락했다. 최근에 이제 급증한 그것도 있는데요. 날씨도 한 몫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보니까 비트코인 채굴 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었다고 하는데요. 뭐 원래 이제 주식이 그 연말에 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초에 또 다시 사는 그런 어떤 뭐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채굴 기업들 주식이 뭐 마이너스 16%, 12%, 마이너스 17%, 여기 있는 지금 채굴 회사들이 다 상장 기업이고 상당히 우량 회사들이거든요. 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도 뭐 5%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제 어떤 그 애널리스트는 이번 하락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12월 비트코인이 4만 3천 달러 선에 머물렀는데 비트코인 채굴업체의 주식은 주가는 너무 상승을 했었다. 이거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겁니다. 모든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자산이든지 급격한 상승 뒤에는 반드시 조정 또는 행보가 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빨리 안 올라?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내내 이제 비트코인 ETF 이거 승인에 관련돼서 사실 상승세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이 정도 쉬어가는 것은 뭐 사실 당연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번스타인에서 그 리포트를 이제 쓰는데요. 제가 보니까 번스타인은 다른 데 대비해서 상당히 균형 잡힌 의견을 제공합니다. 이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보고서를 내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 비트코인 채굴주가 지금 단기 하락세인데 오히려 이것을 매수 기회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두 달을 지금부터 이제 한 2개월을 채굴 주식의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본다.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크립토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번스타인에서 과거 뭐 1월 16일자인데요. 뭐라고 했었냐? 이번에 단기 조정 올 것 같아. 근데 그 바닥은 3만 8천 달러에서 4만 2천 달러 사이가 될 것이다. 일시적인 조정을 뭐 가능성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42,500달러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얼추 맞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예측이니까 참고만 하면 되겠죠. 자, 번스타인이 지난 1월 4일에는 이제 연초가 돼서 뭐라고 했냐? 비트코인의 올해 신고점 경신할 것이다. 비트코인 최고점 찍을 거라는 거고요. 2025년에는 15만 달러까지 상승한다. 뭐 우리 돈 뭐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근거죠. 그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우리는 전통 시장에서 코인으로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전례 없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이게 이제 틀린 게 있는지 한번 잘 그 체크를 해보십시오. 글로벌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었고, 맞죠? 연준에서 금리 뭐 여기서 더 올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있으며, 뭐 완화되고 있죠. 세계 각국 선거에서 통화 부양책 공약이 쏟아지는 매우 유리한 거시적 환경까지 펼쳐지고 있다. 사실 뭐 이 우리나라도 올해 총선이 있어서 지금 뭐 금투세다, 뭐 금투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양책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자, 우리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주가 전망을 매우 낙관하고 있다. 자, 단 비트코인 이 지금 차익 매물이 단기적으로 좀 쏟아질 수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와 이제 ETF 지금 뭐 11개사 지금 마케팅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강세 재료는 풍부히 남아 있다. 또 이제 좀 이따 한 달 후인가요? 그 미국에서 제일 큰 그 슈퍼볼 행사를 하거든요. 그때도 뭐 여러 가지 그 ETF 회사 중에 하나 정도는 비트코인 마케팅을 하지 않겠냐. 뭐 이런저런 그 강세 재료들이 많이 남아 있다. 제가 볼 때 근거가 좀 탄탄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가격이 될지는 조금 뭐 지켜봐야겠죠. 또 어떤 보고서는요, 지난해 암호화폐 개발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 2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뭐 22년 5월 뭐 테라루나 그 이후에 한번 입장을 바꿔보면요. 그런 사태, 너무나 큰 충격, 뭐 FTX까지 일어났는데 개발자들이 코인 업계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게 좀 충격이 워낙 컸다 보니까 타격을 입어서 개발자 수가 좀 감소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더 기회라고 보거든요. 이럴 때 좋은 개발자들, 제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의 사장이라면 좋은 개발자들 헐값으로 사실 영입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문장 때문에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EVM 호환 체인은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네트워크로 멀티체인 개발자 중 87%가 최소 하나의 EVM 체인 관련 개발을 하고 있다. EVM은요, 그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입니다. 그냥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지 않는 체인, 이게 상상할 수 없다. 이게 좀 제가 어, 와닿으실 수 있게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사셨는데 그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쓰는 엑셀, 워드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우리나라는 이제 또 공공기관에서 한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는 컴퓨터 갖고 싶은 분 계실까요? 이게 어디에서든 이제 저도 지금 이 영상을 PPT로 이제 제작을 하는데요. PPT를 구현이 안 되면 그 컴퓨터가 useless한 거죠. 이건 뭐 좀 애매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과 호환이 안 되면요. 그만큼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더리움이 쉽게 플랫폼 왕자를 뺏기지는 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지금 업그레이드도 뭐 줄줄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번 영상의 주제죠. 올해는 비트코인보다 땡땡코인의 해가 될 것이다. 정답은 저는 이제 뭐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제 생각이죠. 자, 알트코인의 해가 될 것이다. 이게 뭐 뇌피셜로 하면 좀 그렇죠. 제가 뭐 객관적인 이유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알트코인 시가총액입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의 합이죠. 여기 보시면 그 제가 빨간색 라인을 하나 그어봤거든요. 이 빨간색 라인이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지난 그 상승장에서는 이게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요. 하락장에서는 저항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뚫지 못하면 계속 하락장인 거죠. 20년 한 말 정도 됐을 때 여기를 힘겨운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이걸 뚫고 올라가면서 21년에 불장이 시작됐습니다. 그 똑같은 동일한 빨간 선을 최근 그 시가총액 차트에 제가 그거 봤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21년은 그 석가탄신일 기억나십니까? 그 21년 5월 달에 쭉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갔죠. 상승장에서는 지지선이지만 하락장에서 자, 이거를 뚫고 나오는데 거의 뭐 1년 반에서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죠. 순 알트코인 시가총액. 이건 뭐냐면요. 비트코인만 뺀 게 아니라 전체 코인의 시가총액에서 비트와 이더를 다 제외한 겁니다. 소위 이제 좀 그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들, 그런 순수 알트코인들을 나타낸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검정색 라인을 한번 쭉 그어보니까 과거에 이 라인을 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게 한 2년 걸립니다. 근데 뚫자마자 하늘로 솟구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왜 코인 투자가 힘드냐면요. 이 죽음의 2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는 소수고요. 뭐 코인이 됐건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건 부동산은 사이클이 워낙 더 깁니다. 이 데스밸리를 누가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 2%라고 말씀을 드리죠. 성공하는 사람이 그만큼 드물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2%가 모든 상승분을 사실상 다 가져갑니다.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그 시가총액, 제가 줄을 하나 검정색을 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인을 뚫는데 지금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 뭐 FTX다, 뭐 테라루나다, 이게 다 지금 이 최근에 1년 반 사이에 일어났고요. 이 순수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지금 머리를 빼곡 내밀고 있죠.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내민 건 좋은데 한 번 더 꼬꾸라질지 밑에 바닥을 찍고 다시 뭐 어떻게 올라올지, 하지만 엎치락 뒤치락 이 시간이 걸려요. 이때 좀 조정 횡보를 겪은 다음에 알트코인이 날아갈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또 나타내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하냐? 쉽게 말하면 그 미국으로 그냥 전 세계로 치면 미국의 달러 연준에서 돈을 막 찍어내면 그게 그냥 전통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주식으로도 가고 저기 부동산으로도 가고 코인으로도 갑니다.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코인 쪽에서는요. 스테이블 코인을 과거에 보시면 21년도 정말 수직으로 상승을 했죠. 스테이블 코인 누군가 돈을 펌핑을 엄청 찍어낸 거죠. 이게 코인 시장으로 실제로 많이 흘러갑니다. 근데 보시면 21년 말, 이제 정확히는 그 11월 달 FTX 사태 이후에 좀 이게 가격이 수직 낙하했고 계속 하락세를 유지했었죠. 이 얘기가 이때가 하락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 이걸 보면, 아, 이제 하락장은 끝났구나. 그러니까 조정은 있을지언정, 뭐 예전처럼 또 한 번 마이너스 뭐 90 몇 프로, 이제 그거는 저기 한 25년, 6년 가서 한 번 정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그 인싸인데요. 인싸, 이제 인플루언서죠. 뭐라고 하냐? 가우시안 채널, 뭐 알트코인의 가우스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근에 그 녹색 지역을 뭐 벗어났다. 이게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게 2015년부터 트레이딩을 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는데 이게 지금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 가우스 채널, 이 녹색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2016년 때도 보면 이 라인을 2016년도에 이게 뚫고 올라왔었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빨간색을 벗어나서 녹색으로 진입하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 뭐 18, 19, 20년 이 지금 빨간색 라인에서는 이걸 뚫지 못하고 계속 갇혀 있다가 20년도 됐을 때 위로 올라와서 21년도에 큰 상승 더블탑을 찍었었고요. 최근에 23년 하반기에 이 라인을 또 지금 뚫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 그 초록색 라인이 지금 그 진입을 했다 이건데요. 과거에도 과거 이 초록색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승을 시작을 했었죠. 근데 저희가 또 동시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2016년도, 2020년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초록색 구간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다가 조금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보면 그 페이크죠.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요, 개미털기라고 할까요? 이 구간을 잘 넘기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고개가 빼꼼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한 두 달 정도만 이렇게 예를 들어 그냥 횡보 조정을 하면 그나마 있던 사람, 특히 이제 뭐 작년 말에 들어왔던 신입 그 투자자들은 또 한 번 떨어져 나갈 겁니다. 잘 버티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주식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자, 우리가 뭐 주식만 그렇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똑같아요. 투자의 그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인내심 없는 사람, 왜 내 거 빨리 안 올라? ETF 됐는데 가격 왜 이 모양이야? 뭐 아니면 이제 어떤 땡땡 뭐 JP 모건 그 회장이 또 이상한 소리 했던데 그런 사람들 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게 이제 막 감정적으로 뭐 어쨌다 저쨌다 글쎄요. 이 그 워런 버핏의 격언을 한번 좀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이클 반데르포프 뭐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그 점유율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알트코인의 상승을 얘기합니다. 이게 최근에 그 빨간색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나타냅니다. 그 2020년 5월 달에 반감기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번 꼭지를 찍었다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랐다가 쭉 떨어지죠. 이때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쭉 빠질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알트 시즌입니다. 자, 이제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최근에 비트코인 점유율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뭐 올랐다가 그게 쭉 빠지면 그때가 뭐라고요? 그때가 알트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뭐 당장 알트 시즌이 온다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그 도미넌스가 대략 그 소위 말하는 고점이 좀 낮아지는 추세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쭉 빠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 시즌이 올 수 있다. 최근에 또 그 기사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 여전히 잘 팔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뭐 ETF 전환이 됐죠. 근데 여기에서 파일코인의 신탁 프리미엄이 무려 1000%를 돌파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우리는 지금 업비트 창에 파일코인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처럼 뭐 계좌 열어서 뭐 코인베이스 가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준수해야 될 법과 규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레이스케일에 가서 신탁 상품을 사는 겁니다. 근데 알트코인, 파일코인을 10배 비싼 가격을 내고 지금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센트럴랜드, 마나코인, 뭐 업비트 창에 아무도 지금 관심 없어요. 근데 기관은 389%의 프리미엄을 내고 지금 마나를 사고 있고요. 솔라나는 309%, 체인링크는 287%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더리움 ETF 뭐 사실 승인될 가능성 높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다음 이더리움인데요. 자, 보시면 솔라나, 비트코인 캐시, 뭐 마나코인의 ETF가 될 그것보다 이더리움이 먼저 더 승인이 될 거거든요. 그 ETF가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여전히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이너스 15.5%,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이너스 44%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ETF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 더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기관들이 알트코인에 포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라고 해서 그 항상 이성적이고 뭐 존버를 하고 뭐 저가에 매집을 하고 아닙니다. 지금 비이성적인 지금 누가 10배 비싸게 파일코인을 삽니까?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처럼 ETF가 승인이 되려면 아 이거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그냥 미리 좀 비싸더라도 보관도 해준다고 하니 뭐 이렇게 해킹 당할 염려도 없고 하니 그냥 여기서 사자. 지금 이런 얘기가 됩니다. 향후에 알트코인 ETF 순서대로 나오면 이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라집니다. 자, 개인도 포모가 있고요. 기관들도 포모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대신에 알트코인이 더 상승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투자를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투자가 이성적인 경제 주체가 하는 행위냐, 아니면 감정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냐. 제가 여기에 지금 적어본 단어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FOMO, 영끌, B2, 부자가 됐다, 벼락 거지가 됐다, 아즈아, 대박났다, 한강행, 뭐 물이 뜨겁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이게 지금 이성적인 단어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입니까? 굉장히 다 감정에 치우친 어떤 그거잖아요. 자, 투자는요, 우리의 투자자가 극한의 감정이 투여되는 경제 활동입니다. 이걸 뭐 이성적인 사람이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자, 비트코인이 가장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기관들의 채택을 받고 이제 ETF까지 됐잖아요. 이거 아는데 중산층과 전 세계 대부분의 서민은 비트코인을 사지 않습니다. 대신에 알트코인을 사죠.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의 수익률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제 미국의 뭐 국채다, 뭐 회사채다 이런 게 있는데요. 대형 기관들,
뭐 전 세계 억만장자들은 국채들을 많이 삽니다. 채권을 많이 사거든요. 개인들이 채권 사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 수익률은요, 한 자릿수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개인들은 사실상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애플 주식, 테슬라 주식, 뭐 테크 주식, 아니면 비트코인보다 더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에 우리는 열광을 하죠.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은요, 이제 강남 아파트화 돼가는 겁니다. 뭐 양보해서 서울 아파트화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그들만의 리그예요. 아, 돈 있는 사람들, 뭐 비트코인, 뭐 마이클 셀러 이번에 또 몇만 개, 몇천 개 샀대. 우리랑 관계 없어 보이는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자, 비이성적인 대다수의 투자자. 제가 또 하나 예언을 합니다. 대부분, 이게 이제 뭐 25년 어느 시점이 되면, 뭐 24년 올해 말에 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이성적인 투자자들은 또다시 비트코인의 영끌 빗글을 할까요? 비투를 할까요? 아닙니다. 또 한 번 알트코인에 빚을 내서 들어갈 그것도 대부분 좀 누가 뭐 얼마 벌었대, 퇴사했대, 뭐 차를 바꿨대, 집을 샀대, 그때 들어옵니다. 비이성적이라니까요. 이성적이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결론인데요. 이번 사이클 뭐 양보하겠습니다. 다음 사이클 대략 뭐 4년입니다. 이번 다음 사이클에 일반인들이 알트코인으로 부자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고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한번 인터넷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 인터넷 뭐 닷컴만 붙으면 주식이 뭐 정말 뭐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닷컴 버블. 뭐 2017년 ICO 버블을 거의 그것보다 더 컸죠. 전 세계 인터넷 수백 개, 수천 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소수 독과점만 남았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검색창은 전 세계적으로 그냥 구글입니다. 유튜브는 그냥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업계 일이죠.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뭐 물론 더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의 시장을 소수의 기업이 다 독점합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 검색창 하면 뭡니까? 그냥 네이버죠. 배달의 민족. 그냥 배달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뭐 여기에서 또 다른 기업들 심지어 인수도 계속 합니다. 그 M&A도 하고요. 뭐 이렇게 시켜서 먹는 거 그냥 쿠팡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카톡을 안 쓰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도요. 결국 5개, 10개 여기에 이제 뭐 이더리움은 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에 뭐 솔라나냐, 뭐 아발란체냐, 니오 프로토콜이냐, 뭐 중국의 이더리움인 네오가 들어갈 것이냐 이제 피 터지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살아남은 몇 개가 결국 시장의 70에서 80%를 가져갈 겁니다. 인터넷을 보면 그럴 확률이 전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반복을 합니다. 이번 사이클 뭐 양보해서 다음 사이클 일반인이 알트코인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전 마지막 기회다. 자, 투자자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이요. 지금 다 있는데 이들이 다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을 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펌핑이 왔다가 소위 이제 마이너스 뭐 98%, 9% 이게 뭐 유동성이 많을 때 이제 좋은 때가 있지만 그 유동성이 바짝 또 마를 때가 나중에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대부분 이제 멸망을 하겠죠.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비이성적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은 아직 정상 그 이성적이잖아요. 부동산 금리가 아직도 높아. 그리고 뭐 주식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이성적이잖아요. 이게 이성적인 겁니다. 대부분이 근데 언젠가 되면 뭐 영끌, 뭐 비투, 뭐 벼락부자, 벼락버지 이런 얘기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자. 그때까지 바이더 딥 떨어질 때마다 사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이 마지막 기회 저는 이걸 이제 직감적으로 사실 2014년도부터 봤거든요. 그때마다 큰 기회가 있었는데 제도권 들어가기 전 저는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이번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